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이렇게 줄줄이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근데 뭐 주축은 당연히 테슬라 이야기죠. 하지만 또 이 뼈대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일론 머스크 트윗에 지금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은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 정말 대단하죠. 역시 이 스타링크의 장점은 오지에서 쓴다라든지 재난 상황에서 아주 톡톡히, 전쟁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톡톡히 아주 쓰임새가 뛰어나죠. 지금 허리케인 아이라니가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엄청 바람의 속도가 세다든지 비가 엄청 오고 허리케인 윈드 상황에서도 스타링크는 잘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강점일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허리케인이라든지 재난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인터넷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대체 불가의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허리케인이 미국에 올라오니까 이것도 제가 지겹게 얘기하는 거죠. 오일 가격은 불만 붙이면 팍팍 뛴다. 그게 여지없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허리케인 오니까 거기 리파이너리라든지 저쪽 남쪽에 그래서 가스 가격이 휘발유죠. 가격이 이제 좀 올라가는데, 요 동네 한정에서, 캘리포니아 한정에서, 아니 그런 거 치고는 주변에서 오일 가격이 너무, 가스 프라이스가 너무 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했더니 제가 이것도 지겹게 얘기하는 리파이너리 하나에서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요 캘리포니아 한정으로. 그래서 오르긴 올랐는데 다른 동네에 비해서 유독 안 그래도 비싼 캘리포니아인데 기름값이 진짜 갤론당 6불을 그냥 심심치 않게 그냥 가볍게 넘긴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렇듯이 지금 이게 우리가 친환경으로 시프트를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제가 지겹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리파이너리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투자를 하기도 어렵다라는 거. 한번 투자하면 오랫동안 써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요런 거 맞겠다고 단순히 쓸 그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캘리포니아는 이제 내추럴 가스 히터도, 천연가스를 통한 히터도 2030년이면 막으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주죠, 캘리포니아. 와보고 참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 이 사우디 장관이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기폭, 약간 뭐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아주 그 코어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고, 이거는 앞으로도 참,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벗어나시려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저는 이래서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전기차 집에서 충전하고, 아니더라도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많이 충전소가 미국에도 건설이 되니까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미국에서. 전기차를 그래서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죄송하지만 좀 그렇죠, 이게 좀 강 건너 불구경 같이 되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저는 강력히, 이 채널은 테슬라 이전에 전기차를 강력히 추천하는 채널입니다. 자, 이제 저런 오일 얘기, 그리고 아까 이제 내추럴 가스도 막는다고 그래서 여기 주지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걸 강력히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 조금 또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근본적인 걸 보자는 거죠. 요즘 정치권에서, 미국에서 좀 시끌시끌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안 나올 수도, 이런 뉘앙스를 아주 살짝 비친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지금 왜냐면 여기 지금 차기 대권으로 또 거론되는 사람 중 한 명이 여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거든요. 근데 이분도 지금 나올 듯 이렇게 간을 보는데, 조건으로 바이든이 나오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결국은 바이든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저는 이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빈 뉴섬이 약간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바이든하고. 그냥 간보지 말라라는 거죠. 너 자꾸 이러면 나 진짜 대선 출마한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해,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인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거를 의식해서 약간 겸손한 제스처를 저는 취했다고 보고,
강철 같은 몸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나오신다라는 거에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근데 진짜 나이가 많으시죠. 그런 진짜 천재지변의 일이 아니면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현재 주지사의 스탠스를 보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면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듯이 미국 정치는 역시 시스템이다. 바이든이 돼서 동맹을 더 챙기고 한다고 뭐 그래서 트럼프보다 뭐 낫다라든지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말이 많죠. 근데 여튼 좀 바이든 대통령이 돼서 한국에 나은 면이 있나요? 미국은 시스템 정치고 한번 웨이브가 오면은 그리고 지금 그런 인플레이션 법안 같은 거,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거 저는 미리 그걸 알고 이미 미리 구독자님께 먼저 이걸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든지 뭐 자기 나라의 이익을 대응이 가능했을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 혼자 한 법도 아니고 결국 의회에 다 통과돼서 결국 그건 미국 국민들이 찍은 거고 딴 나라가 뭘 하는 게 이거 심하게 얘기하면 내정 간섭이죠. 이게 불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미국이 자기 스스로 그걸 판단해서 하겠다는 거에 그러니까 이런 큰 웨이브 돌아가는 현 상황이라는 게 진짜 시스템 정치구나.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시프트와 뭐 대외적 이미지는 크게 볼 수 있지만 역시 시스템 정치라는 거를 여실히 이번에도 저는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그 친환경 웨이브의 현재 제가 최대 수혜주나 최대로 탈 수 있는 기업은 진짜 테슬라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론 머스크 트윗에 이제 하와이의 라스코 그러니까 마지막 석탄 쉬먼트가 도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 메가팩이 배터리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참 이 웨이브를 제대로 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일론 머스크 스스로 광고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뒤에 친환경 얘기를 하기 전에 스페이스X가 얼마나 이 페이로드가 얼만큼 많이 나르는지 제가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또 리트윗하면서 리플라이를 단 게 이제 더 늘었답니다. 이제는 rest of world combine을 해도 그거의 2배라는 거죠. 더 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진짜 대단합니다. 일론 머스크만 따라서 이런 혁신과 이런 거 그러니까 투자만 해도 참 왜 많은 팬들이 있고 대가들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어깨에 올라타려는 사람들도 몇몇 있죠. 참 이런 거 보면서 스타링크부터 테슬라까지 그리고 이런 스페이스X의 로켓 나르는 양까지 도처에 우주도 개척해야 되고 친환경 물결에 지금 AI의 로봇까지 바이오도 그쵸 뉴럴링크가 있죠. 깜빡했네요. 근데 약간 그 신약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거 빼고는 진짜 일론 머스크의 이 뻗어 있는 양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하고 멀티 플래네터리로 가기까지에는 이건 뭐 개뿔도 아니다라는 거죠. 대단합니다. 살짝 옛날 저도 생각이 나서 저도 오랫동안 옛날부터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학생이었는데다가 차값이 너무 비싸서 못 샀어. 그때 피스커랑 테슬라랑 소송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딜로리안이라고 또 신생 회사인데 딜로리안을 고소했습니다. 거기 임원진들을 칼마죠. 그땐 피스커인데 이제 피스커 칼마는 그 딜로리안을 요렇게 멋있게 참 프로토타입 만들기는 쉽죠. 근데 이 문이 두 짝입니다. 근데 이제 4인승인데 이거 한 번에 올리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긴 쉬운데 일론 머스크가 짤막하게 이거 옛날 생각이 난다는 거죠. 옛날에 2007년에 나도 이랬었는데 딜로리안도 이걸 발판 삼아서 테슬라 같이 성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은 진짜 멋있네요. 자, 계속해서 친환경 얘기인데요. 얼마나 우리가 그린 웨이브가 많은지 이제 2021년에 총 에너지를 각 나라별로 친환경 에너지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또 슬쩍 지금 독일이 first half는 거의 절반 가까이로 혼자 했네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독일의 여기 양을 보면은 엄청 색깔이 진합니다. 독일이 거의 30% 가까이 작년 한 해 동안 진짜 많이 했네요. 근데 의외였던 게 스페인이라든지
예, 포르투갈도 낮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국가들, 그 영국도 생각보다 높아서, 아, 친환경이 유럽에서 진짜 세구나. 독일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도, 한다라는 게 좀 대단했습니다. 미국도 만만치 않고요. 한 13%니까, 캐나다보다 아무래도 추운 지역보다는 좀 난데, 멕시코가 10%를 넘었다라는 것도 신기했고, 남미에서 브라질이 10%를 넘었다라는 게, 우루과이라든지 아르헨티나도 칠레도 그렇고 이 나라들 남미 국가들이 의외로 선방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독일이 진짜 앞서 있긴 하구나. 근데 일론 머스크가 슬쩍 니네 그런 그리드를 갖추면은 친환경 에너지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덧붙여주면서 자사의 배터리를 다 팔아먹으려는, 실제로 테슬라가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로는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의 아픈 손가락이 이게 솔라가 생각보다 지금 테슬라가 못하는 건 아닌데 재미를 못 보고 있다라는 것도, 테슬라가 유독 벌이는 사업들 중에서 포텐셜이라든지 관심도 이런 것들이 다 높은데, 아니면 매출이 좋던가 다 좋은데 솔라가 좀 아프다. 근데 배터리를 CEO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덕분에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있었고, 러시아는 0.5%입니다. 거의 안 한다고 봐도, 그러니 얼마나 현 이 웨이브를 못하는 러시아가 깝깝하겠습니까? 좀 파이프도 날려버린 것 같던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현재 흐름과 완전히 러시아가 동떨어져 있고, 러시아는 필사적으로 가스를 못 팔면 힘든 나라입니다. 그걸 무게로 유럽을 이렇게 겁박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단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유럽이 얼마나 이 친환경 에너지를 높이려는 이 노력을 봤을 때 러시아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러시아도 못 팔면 돈줄이 말라가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런 친환경 웨이브에 전혀 대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이게 저는 이거 공감을 못 해가지고, 지금 테슬라가 슈퍼차저 프라이스를 캘리포니아에서 올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기름값도 오르고 전기값도 오르고 이놈의 뭐가 이렇게 다 비싼지. 근데 이게 저는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는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교묘하게 오프피크 가격을 조절해서 그런 건가요? 최근에 저도 슈퍼차저를 계속 쓰니까요. 주변에 이렇게 가격을 찍어보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피크 타임에는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 피크가 아닐 때는 심지어는 그 피크 가격이 하나 더 생긴 데도 있어서, 근데 그거는 정말 쌉니다. 말도 못하기가 한밤중에 하는 건 너무 싸져가지고 그게 체감이 싼데라는, 저는 그래서 이게 올랐다라는 거를 몰랐습니다. 근데 기사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킬로와트당 50센트, 지금 환율이 미쳤죠. 저걸 1,500원으로 계산하면은, 예, 어쨌든 지금 1,500원 안 되니까, 그래도 그럼 킬로와트당 700원이란 얘기인데, 와, 이 쉽지가 않죠. 근데 밤에 하면은 20센트 좀 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지금 현재 체감을 못한다. 이게 그래서 상황별로 다르다라는 점, 제가 FSD 베타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다른 동네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심지어 이것도 같은 캘리인데 올랐나, 오른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느껴서. 근데 여기 기사에도 써져 있듯이 일렉트릭에서도 피크가 아닐 때는 30-40%의 디스카운트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반값까지 떨어진데도 저는 봐서 이상하게 제 집 주변엔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의 코파운더가 테슬라 보드진으로 이제 조인을 했습니다. 보드진이 하는 일은 결국 테슬라의 큰 빅픽처에서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의 대표 주작격이죠. 결국은 테슬라가 거기를 결국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이번 이 보드진 멤버 선임으로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큰 빅픽처만 하는 거니까 아직 그런 본격적인 움직임은 보여지지 않는데, 어제 허츠라든지 렌탈카라든지 우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아직은 괜찮겠지만 결국은 테슬라랑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혹은 흡사 애플인 거죠. 다들 그런 회사들의 이익을 결국 자기 걸로 뺏어와서 높은 주가를 유지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조금은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